1막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나라.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이유, 당신 탓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사회의 가장 불편한 진실, 가난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잘 된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고령층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가난은 결국 본인 탓이야. 정말 그럴까요? 이른 새벽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해야 하는 60대, 70대. 손에 든 커피 한 잔이 아침 식사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생활이 무너지고 노후는 단순한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가 됩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는 이미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가와 집값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노동의 가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차이는 커졌고 한때 내 집 마련이라 불리던 꿈은 이제 그림 속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노력이라는 단어는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퇴근 후 남는 건 피로와 불안뿐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빈곤한 노후입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여전히 당신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물을 다 쏟아버린 양동이를 들고 다시 퍼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한 개인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 이 네 가지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삶을 짓누릅니다. 한 번의 병원비가 재산을 무너뜨리고 월세 한 번 밀리면 관계까지 흔들립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다. 사업이 망한 사람을 보면 눈이 높아서 그렇다.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제는 솔직해질 때입니다. 이 사회의 불평등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설계의 문제입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그 구조를 방치한 사회에 있습니다. 이만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 노력은 더 이상 성공의 공식이 아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공은 노력의 결과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그 말은 한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 시기를 지나며 급성장하던 시절, 노력은 곧 성취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계단이 있었고,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삶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계단은 사라지고, 남은 건 벽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며, 기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한때는 열심히 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열심히 해도 월세 내기 빠듯하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희석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은 월급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은 자산으로 삽니다. 한쪽은 일해서 벌고 다른 쪽은 돈이 일하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간극은 이제 노력의 양이 아니라 시작점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여유로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노력의 방향은 같아도 결과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은 하위 60%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보다 출발선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노력만으로는 이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 벽은 제도, 자본, 정책,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면 달라졌을까? 조금만 더 참았다면 나아졌을까? 그 질문 속에는 죄책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개인이 아니라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은 두 개의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 일도 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 불안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일하지 못한 사람은 나만 뒤처진 걸까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는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이건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피로의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디어와 정치인, 기업들은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가. 이 말은 달콤하지만 그 속엔 책임의 전가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 탓이다. 이 한 문장은 사회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입니다.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노력보다 정보와 구조를 읽는 힘이 더 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는 사회입니다. 성실은 미덕이지만 구조를 모르는 성실은 끝없는 반복일 뿐이다. 가난의 본질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의 무관심이다. 산막 가난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 노력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 사회에서는 가난이 반복되는가로 말이죠.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이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학벌과 직장, 집과 빚을, 그리고 부모의 재산으로 나뉩니다. 그 선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인생의 당연한 과정으로 경험합니다. 하지만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인생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한쪽은 여유를 배우고 다른 한쪽은 버티는 법을 배웁니다. 노동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그중 절반은 1년 안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들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지만 그 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정규직과 기업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노동은 신성하다는 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신성함은 점점 저임금이라는 이름의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노동보다 자산이 소득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집 한 채가 오르며 만들어내는 자산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평균 월급은 1.3배 올랐을 뿐입니다. 이 말은 결국 같이 출발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익을 어디로 흘려보내는가의 문제입니다. 복지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열심히 내지만 돌아오는 혜택은 불균형합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은 이미 불안정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은 일시적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이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의 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이 같은 제도 안에 있지만 그 제도는 결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위험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 번의 병원비, 한 번의 이직, 한 번의 가족 문제로 모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시스템이 만든 불안한 일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건 마치 바람 앞에서 촛불을 붙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합니다. 부의 구조는 이미 닫혀 있고 노력의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그 구조를 관찰하는 힘, 그게 바로 지금 세대가 가져야 할 새로운 생존 기술입니다. 가난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사막 착각의 메커니즘 외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탓하는가? 가난은 구조의 문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할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프로그래밍과도 같습니다. 사회는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이 문장들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책임의 전가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변하지 않는 구조를 인정하는 대신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내면화된 통제라고 부릅니다. 즉, 외부의 문제가 반복될 때 사람은 스스로를 문제의 원인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봐. 이런 생각은 죄책감처럼 조용히 사람의 내면을 참식합니다. 결국 시스템은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를 자기 검열의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이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수능의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착각은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배후에는 명확한 구조가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키워라. 당신의 노력을 투자하라.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건 당신의 선택 탓이다. 자기계발, 성공담, 동기부여 영상들. 이 모든 콘텐츠들은 한 가지 전제를 공유합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구조를 보지 못합니다. 시스템은 조용히 이득을 얻고 개인은 스스로를 탓하며 침묵합니다. 한쪽에서는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퇴출을 이용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당합니다. 노력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자기 개발을 위해 또 돈을 씁니다. 결국 그 노력은 자기 파괴로 바뀝니다. 시스템은 그 희생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권력은 자책하는 시민을 원합니다. 자책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의 메커니즘입니다. 통제의 가장 세련된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가난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한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 단순한 깨달음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착각을 멈추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는 이해로 움직인다. 오막 구조를 이해한 사람들, 시스템을 해독하는 자.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더 열심히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일 것인가. 가난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질서로 움직입니다. 정책 하나, 금리 하나, 부동산 정책 한 줄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정보가 아니라 소음으로 듣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정보의 소비자와 정보의 설계자의 차이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요. 정부가 금리를 낮추면 은행은 이자를 잃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돈이 몰립니다. 그때 움직이는 사람과 그저 뉴스를 스쳐듣는 사람의 결과는 1년 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노력은 방향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스템을 해독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해의 자리에서 세상을 봅니다. 분노 대신 분석을, 절망 대신 전략을 택합니다. 그는 뉴스 속 숫자를 보며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흐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건 돈의 계산이 아니라 존재의 생존법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습니다. 그는 화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흔들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보를 통해 판단하고 판단을 통해 행동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생존자입니다. 무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해의 시대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말은 결코 늦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절반을 살아온 경험이야말로 시스템을 읽는데 가장 깊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좌절과 상처, 그 모든 경험은 이미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그 데이터를 스스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희생양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시대를 만든다. 육막 회복과 선언, 가난의 해독, 인간의 회복? 가난은 죄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가난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시스템을 해독하고 인간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돈을 다시 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존엄을 되찾는 일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시 믿는 일입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다만 다른 시스템 속에 살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깨달을 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을 이해한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작은 장사든 퇴직 후의 삶이든 하루 한 끼를 나누는 인간관계든 상관없습니다. 이해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모습, 이어지는 사람들의 일상 컷. 그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그래서 그는 돈을 부정하지도 그것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사용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분노 대신 이해로, 체념 대신 통찰로, 그리고 절망 대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거창한 혁명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하루를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머니 시대를 넘어선 존재가 됩니다. 돈으로 정의되지 않는 인간, 시스템의 밖에서 스스로를 해석하는 인간, 그게 바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그 구조를 방치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합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로, 두려움이 아닌 책임으로, 그리고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그것이 새로운 머니 시대를 여는 진짜 선언입니다. 가난을 해독하면 인간이 회복된다. 시스템을 이해하면 삶이 다시 시작된다.